전라남도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각 실국별 보고회를 가진 뒤 분야별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의 한 딸기 농가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일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농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방법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품은 적게 들고 작업 능률은 높일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가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실국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28일 인구 감소 대응 실국 보고회를 갖고 주거와 정주 여건, 출산과 보육, 일자리, 문화관광,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각 분야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유럽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김 지사는 4월 30일부터 9일 동안 네덜란드와 독일,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방문해 첨단 인공지능 농산업 융복합지구 구상과 블루수소산업 유치, 신재생 에너지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와 경쟁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한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의 한 딸기 육묘 농가에서는 품을 적게 들이면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육묘 재배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강진 성전면의 한 딸기 육묘 농가입니다. 오는 9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지만 일손 부족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했는데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덕분입니다. 바꾸고 나서 저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좀 많이 뜨겁잖아요. 한 번에 딱 했다가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딸기 육묘 재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인 육묘 재배. 어미묘에서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를 땅이나 포트로 유인해서 또 다른 묘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어미묘에서 모든 모종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달. 반면 삽목 육묘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미묘의 줄기에서 생긴 새로운 묘를 미리 잘라서 준비해두고 한꺼번에 포트에 유인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자른 묘가 상하지 않게 물과 햇빛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게 관건. 삽목육묘는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새로운 농법입니다. 하지만 물 관리의 어려움과 절단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재배가 어려워 쉽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냉동고 등 새로운 재배 시설이 확충된 만큼 시설 지원과 농가 교육을 확대해 삽목기술 전파에 나섰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삽목육묘를 잘 활용하고 기술이 잘 정착을 하면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면서 좋은 모종을 만들어서 딸기 소득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농촌. 작업 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 농법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5월과 6월은 농가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거들었던 건 바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게 상식처럼 됐습니다. 문제는 농가의 바쁜 시기가 겹쳐서 외국인 노동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몇몇 지역에서는 노동력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홍하영 기자가 경북 의성의 한 농가에 다녀왔습니다. 농가의 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노지 채소를 수확하고 사과꽃을 솎아내는 등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일손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면 농가가 일정한 규모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사설 인력중개소를 통해 인부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14만 원씩 들어가는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올해 전국 1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농협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경북 의성에는 캄보디아 여성 50명이 들어와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날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작은 농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농사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만 필요한데 그 10명, 12명 다 필요 없는데도 뭐 써야 되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군하고 세의성 농협에서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노래 쓰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이들의 급여와 숙박은 농가와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비용으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공형으로 진행하다 보니 인건비는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괜찮으면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노동자의 의욕을 높였습니다. 사설 인력중개소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0만 원대로 이렇게 하고 이 근로자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 쪽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냥 극성수기에도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봄, 가을 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은 만큼 경상북도는 꾸준히 노동 인력을 확보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도는 농촌 인력 공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인력을 41만 명 지원하고 올해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국외 인력 35만 명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물의 건강한 생장부터 귀한 인력 모시기까지 몸과 마음 모두 바빴던 농가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노동력에 대한 고민만큼은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전남도가 광양과 장흥, 장성에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광양읍 인서리와 장흥군 안악면 일대, 장성, 장성호 주변이며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MZ세대를 겨냥한 주제의 경관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조경과 경관, 디자인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아름다운 경관 무료 자문단을 꾸려 경관 연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강진 백년사 대웅보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산 정약용이 만덕사지를 편찬한 곳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 백년사와 18세기 이후 불전 건축의 특징이 보존된 대웅보전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두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식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충무공 탄신일 478주년을 맞아 전남 목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시는 28일 이충무공 탄신 478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해군 삼함대를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달산 이충무공 동상을 참배한 뒤 고화도 모충각에서 제를 지냈습니다. 목포는 이충무공이 명량대첩에서 승전한 뒤 106일 동안 주둔하면서 수군 재건에 힘썼던 지역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장흥 보림문화제가 28일 공설운동장과 탐진강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장흥 보림문화제는 주민경연대회와 문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 행사로 전통 민속놀이 고싸움 시연과 군민체육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실외에서 진행된 만큼 많은 군민과 향후들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어울려서 2023년도 장흥의 문화관광예술 르네상스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힘으로 앞으로 물축제와 그리고
대한민국 통합학 박람회에서 많은 성황을 이뤄서 반드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가는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향수, 샴푸 등 향장 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7일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코스메틱 오케스트라와 삼성바이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장품 개발을 위한 원료 생산 체계 구축과 공동 연구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현재까지 대나무 샴푸와 동백 보디 화장품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섭취하는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목포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기존 1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종이형과 모바일 통합은 20만 원, 카드는 50만 원 등 총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보유 한도 역시 그동안 무한대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50만 원 안팎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안 홍어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 동안 흑산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신안 흑산도 홍어축제는 홍어를 활용한 비빔밥 만들기와 풍어제, 노래자랑, 깜짝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홍어잡이는 지난 2021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에 지정됐고 신안 흑산도에서는 홍어잡이 어업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두륜산 도립공원 일대 조성한 녹차밭을 다음 달부터 무료로 개방합니다. 해남 두륜산 녹차밭은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14만 그루의 녹차나무가 조성됐고 5월 한 달 동안은 찻잎 따기와 덕금 체험이 운영됩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찻잎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녹차 체험장에서 직접 시음해 볼 수 있습니다. 완도수목원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요 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완도수목원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탐방로와 등산로, 아열대 온실 등 31개 시설을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2,033헥타르 규모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으로 동백나무와 불가시나무 등 784종의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경전선 KTX 이음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광양시가 포스코와 광양항 등 산업자원이 집적된 도시임에도 KTX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탄자니아의 날과 체코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29일 국가정원 갯벌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탄자니아의 날 행사에서는 전통 의상쇼와 함께 킬리만자로 커피 시음, 머리 닦기 등 탄자니아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30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는 체코의 날에 맞아 마리오네트 어린이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14개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2023년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공급, 어르신 무료 버스 도입 등 10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성과 달성을 목표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와 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 행정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2023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금 5,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 실적, 세정 운영 등 32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지방세 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